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작가님 모셔왔습니다. 노후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노후 전문가인 허태호 작가님 모시고 왔는데 그 책 2권 쓰셨습니다. 네. 월급쟁이 노후 준비, 무작정 따라하기. 네. 그다음에 돈 없이 111세까지 살아버린다면. 네, 111세는 왜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기대여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뭐 100세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110세, 120세가 사실은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111이라서 네. 더 나은 것 같아. 사실은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네. 역시 전문가들이 껴야 네.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의도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뭐 조금 노후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연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모시고 왔고요. 오늘 연금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 뭐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연금의 종류?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가장들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연금 저축이라는 부분하고 일반적인 연금 보험 이 두 가지들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좀 관련해서 뭐 세금 관련된 거라든지 맞아. 어떻게 또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 보험이랑 연금 저축을 구분할 수 있는 딱 쉬운 거? 세금으로 구분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네. 세금을 내는 거 안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란 혜택도 없지만 반대로 나중에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고요. 네,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라는 세금을 또 냅니다. 네, 즉 그래서 연금 보험은 안 받고 안 내고 네, 연금 저축은 지금 받고 나중에 내고 그래서 세금으로 구분하면 사실 가장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사실 뭐가 딱 좋다라기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대부분은 네. 일단 먼저 연금 저축을 내 한도까지 채워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1년에 보고요. 4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IRP까지 합치면 1년에 700만 원까지. 네. 거기까지는 채우고 네.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받는 규모가 누구는 뭐 100만 원 받으면 만족하지만 누구는 300만 원, 400만 원 원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규모에 따라서 1년에 700만 원을 채워도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내가 더 받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연금 보험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은 사실은 소득공제에 되는 네. 연금 저축을 조금 더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13월에 월급.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네. 소득공제랑 네. 세액공제랑 네. 그다음에 아까 받고 나중에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낼 때 이제 연금 소득세까지. 그렇죠. 요것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쉽게 설명 한번. 네, 사실 근데 과거에는 소득공제였어요. 연금저축을 우리가 가입을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세액공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좀 달라지고요. 네. 5,500만 원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16.5%를 내가 환급을 받는 거죠. 즉 납입한 돈의 16.5%인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헷갈릴까봐. 네, 정확하게 이제 66만 원이네요. 네. 네, 내가 이제 1년에 400만 원을 한도까지 내게 되면 네. 66만 원을 그냥 네. 일률적으로 돌려받는 게 이제 세액공제고요. 네. 반대로 이제 5,500만 원이 넘어간다. 넘는다. 그러면 이제 13.2%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네. 약 53만 원. 을 돌려받게 되십니다. 요게 이제 세액 공제고요. 네. 연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 물론 요것도 나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5.5%에서 3.3%까지 이제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6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받는 수령 금액인 그 연금 수령 금액의 5.5%를 연금 소득세를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중에 연금 소득세 내는 것보다 클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 수익을 계산. 또 어떻게 그렇지,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액공제 받는 게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 작다고 봐요. 하지만 세금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세금을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네. 환급받은 돈을 그냥 쓰시라는 게 아니고 또 투자를 사실 해서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리 효과 이상의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그 돈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보너스처럼 생각해서 쓰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는 이런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해라 그럼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 테니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 좀 잘해라 라고 이렇게 좀 독려해주는 목적인데 아무래도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마시멜로 이야기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네. 그래서 마시멜로는 뭐 다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시멜로하고 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 재투자를 반복을 하시면 아마 노후에 훨씬 더 큰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세액공제를 또 마시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실은 13월에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월급이니까 13월에 월급이니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사고 싶었던 거를 이연시켜 놨다가 그때 쓰거든. 맞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참으면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 50대 한 중반 넘으신 분들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마시멜로를 일찍 먹게 된 나를 굉장히 후회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몇십만 원 더 받아서 쓰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불려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저금통도 돈이 얼마 안 들었을 때 깨는 것보다 가득 차 있을 때 깨는 게 좋잖아요. 네. 그 맛이 있지.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크게 보면 또 요렇게 구분하는 게 있지만 다른 구분법은 이자를 주는 거, 뭐 수익금을 주는 게 고정된 거 주느냐. 그렇죠. 아니면 뭐 변동된 거 주느냐, 투자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요게 조금 사실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거지.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해?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심플해요. 연금의 운용 방식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적금이나 예금 같은 금리 방식. 근데 이 금리가 한번 정해진 금리가 영원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공시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중 은행 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즉 변동 금리이긴 하나 장점은 내가 이제 받을 수익률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예측이 가능하다. 네. 단점은 그 수익률이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나머지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실적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연금을 갖고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좀 간접적인 주식 자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을 하면 이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단점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고정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저는 투자를 하는 거를 하자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금 보장은 안 되긴 하지만 원금 보장형처럼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형 계좌를 갖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고 공격적인 투자 자산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율형 자산을 갖고 있으면 선택지가 없어.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복병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렇지. 물가 오르고요. 네,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100%입니다. 100%. 선택과 그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것보다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이 선택 가능한 투자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투자 시장을 너무 또 이렇게 불편하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장기 투자하면 좋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연금 자산이라는 게 1, 2년 안에 우리가 찾았을 돈은 사실 아닙니다. 어차피 10년, 20년, 30년 뒤에 쓸 거니까. 그렇죠. 그럼 장기 투자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좀 보고 왔어요. 요즘에 공시율이 약 2.2에서 2.3%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아주 잘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엔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 이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를 했을 때 보자. 최근 1년으로 보니 오늘 기준으로 19.8%의 수익이 났고요. 많이 올랐네요. 최근 5년을 보면 3.3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330%. 그렇죠. 네. 그런데 나스닥 지수라는 게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나라의 그냥 주가 평균이에요. 네, 그 나스닥이라는 시장의 주가 평균인데 그냥 거기에만 투자를 해놔도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더 내지 못해도 1년에 지금 19.8%나 수익이 났기 때문에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고정이자의 2점 몇 프로 받는 것보다. 그렇죠. 사실 거의 뭐 한 9배 정도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떠한 해는 사실 그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어떠한 해는 그거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 이 공시율용보다 높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희일비할 거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할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형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투자형 상품에서 지수를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망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 네, 쉽지 않다라기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 큰 금융위기가 뭐 앞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올 수도 있죠. 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정말 희미하겠지. 그럼 나만 망하진 않아. 그렇죠. 다 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서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금 보험이나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도 팔고 보험사도 팔고 증권사도 판매를 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다 가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방금 전에 얘기한 투자형 상품은 사실은 보험사에서는 취급하는 게 연금 저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시 이율 주는 것만 아는데 연금 저축을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고 방금 얘기를 들은 걸 이제 듣고 그래 투자형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그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이때까지 받은 거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으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일단 해지하면 손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연금 저축을 내가 보험사에 가입을 해 있다면 사실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보험사에 갖고 있는 연금 저축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손해 없이. 예,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원금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 내가 갖고 있는 적립금이 그대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뗀 거 상태면 그거 그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이미 보험사에서는 사업비라는 걸 뗐어요. 맞아. 네,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뗐을 텐데 그 돈은 이미 빠져나간 돈입니다. 근데 그 빠져나간 돈을 다시 환불을 해달라 그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연금저축보험 계좌에 있는 적립금을 나는 증권사에 옮겨서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걸 많이 했었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렸고 두 금융기관을 다 방문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지금은 이게 간소화가 돼서 내가 옮길 기관에 가서 신청만 하면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편해졌어요. 네,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어플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이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 그럼 해당 증권사 어플 다운 받으셔서 신규 계좌 만들고 계좌 개설하시고 이전 신청 버튼만 한번 누르면 굉장히 좀 간편하게 지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연금, 보험이랑 저축이 있지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저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돌려받는 게 많아서. 근데 네 돈 아니다. 그거 재투자를 꾸준하게 해서 더 불리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할 거는 고정이자 받을 거냐 아니면 수익률을 따라 받을 거냐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나스닥 1년 평균 수익률이 한 19% 정도 됐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시이율 뭐 한 2%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에 따라서 받는 상품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 안 보고
넘기는 제도도 있다. 네, 네,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방송 전문가 그런지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나요? 깔끔하시게. 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 보험이랑 연금 저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우리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요거는 2부에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